지난 11년간 천안함 음모론을 앞장서서 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상철 진실의 길 대표입니다. 그는 어뢰가 폭발하면 고열의 흔적이 보여야 하는데 천안함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천안함에 폭발이 없던 것이고 5개국 국제민군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조작이며 천안함은 사실 자초 후 이스라엘 돌핀급 핵순항미사일 잠수함과 충돌하여 두 동강 난 뒤에 침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먼저 그가 어떻게 주장하는지 빠르게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에는 고열, 엄청난 열, 음. 3,000도라는 거예요. 네. 국방부 주장은 3,000도에 열이 터졌다면 이 3,000도의 열이 바닷물에 그냥 식습니까? 그냥 치고 올라가죠.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호주에서 폐구추감을 어뢰 피격 훈련을 했을 때에 그 내부를 보면 떡이처럼 녹아 있어요. 아, 그 숫자가 다 녹을 정도로. 쇠가 녹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는 구조물, 네. 케이블. 자, 천안함 가서 보신 분, 천안함 안에 녹아 있는 거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천안함이 비참하기 때문에 폭발의 증거다. 볼라 그러면 이 안에서 온도가 몇 도가 발생했죠? 물어봐야 돼요. 그럼 3,000도. 그럼 3,000도가 불과 내 발밑 6m에서 터졌는데 그 안에 갇혀져 있는 버블 반경이 9m라고 합니다. 나는 그보다 더 될까고 보는데 반경 9m짜리 버블이 형성됐는데 고체가 터지고 기체가 되면서 팽창한 것이 버블이 9m가 돼, 직경 9m가 되는데 이 안에 갇혀져 있는 3,000도짜리가 어디로 가요? 올라가죠. 그대로 올라가죠. 물기둥이 올라가는 걸 따라서 이것이 그대로 올라가면서 다 녹여야 돼요. 내부를 싹 다 녹여야 돼요. 녹은 흔적이 하나 없잖아요. 심지어 모든 케이블은 고무 피복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상당 부분이 플라스틱입니다. 심지어 유리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케이블들은 비닐로 덮여서 지금도 가보시면 비닐 나플나플해요. 그 안에 나플나플한 비닐이 전혀 녹은 게 없어요. 자, 그런데 폭발이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장난치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5번째이고요. 6번째 형광등 한번 보십시오. 신상철 대표는 안에 케이블과 피복이 녹지 않았다고 폭발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근거를 한번 보시죠. 10번째가 TOD예요. 이건 TOD는 폭발 과학인데 폭발이 존재했다고 하면 열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알파 잠수의 그 회사의 안에 수조가 있습니다. 그 수조에서 실험을 한 것인데 쇠막대를 불에 달고 있습니다. 쇠막대를 불에 달고서 물에다가 넣으면 이 TOD라는 것은 백년도 초소 옆에서 바다를 향해서 쭉 카메라로 찍는데 온도 변화로 감는다. 그냥 일반 촬영 CCTV가 아니라 CCTV의 기능 플러스 그다음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왜냐하면 깜깜한 밤에는 아무것도 불도 안 켜고 이렇게 반잠수정이 물에 붙어서 오는 침투하는 경우 영상으로는 안 잡히잖아요. 그렇지만 온도 변화로는 잡히기 때문에 온도 변화는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를 놓고 불에 달군 쇠막대를 물에 넣었더니 물이 온도가 변화하면서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TOD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이거는 알파 잠수 수조에서 실험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 천안함이 반파되고 배가 반토막나고 난 직후입니다. 요거는 물에다가 새 불에 달군 쇠막대를 물에 집어 넣었을 때 물의 온도 변화가 카메라에 잡힙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면 그냥 맑은 물일 겁니다. 그런데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하면 이렇게 시커멓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천안함이 반파가 돼서 이 안에 3,000도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 온도는 영상 3도. 그 당시에 이 시간대 영상 3도. 철판은 대략 뭐 이거보다는 따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엔진 기관이 돌아가고 철판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따뜻한 건 색깔이 다르죠. 조금 더. 그럼 여기는 이 밑에는 바로 밑에는 더 시커멓게 나타나고 옅어지고 이러한 온도 변화가 이 밑에 존재해야 우리는 저 밑에서 폭발이 있었다라고 과학적으로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온도 변화가 없단 말이죠. 어떤 온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폭발이 없었다라는 과학적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로 신상철 대표는 TOD 적외선 카메라에 열이 잡히지 않은 걸 근거로 천안함에 폭발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피복과 케이블, 절단면의 고열의 흔적과 포함해서 실제 어뢰 피격 영상을 보면 그의 말이 맞는지 증명이 가능합니다. 어뢰 피격 영상 준비했습니다. 2015년에 어뢰를 맞고 격침된 DD991 파이프입니다. 보시죠. 물기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상철이 또 다른 폭발이 없었던 근거로 되는 게 변시가 물기둥을 맞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데 여기 보시면 물기둥은 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기둥이 변시에게 닿지 않았다라고 해서 폭발이 없었다라는 논리는 반박이 됩니다. 지금 배가 쪼개지고 있습니다. 절단면 한번 보시죠. 케이블도 살아있고
여기는 아마 갱목 나무 같은데 살아 있습니다. 안 탔어요. 심지어 절단면 바로 위에 있던 유리창도 안 깨지고 살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하얗습니다. 절단면에 어떤 그을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3000도의 고열이 지나갔다면 여기가 하얀색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도장일 테니까요. 아주 새하얗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무려 어뢰를 2번째 맞은 겁니다. 근데 안 탔죠, 전혀. 케이블도 살아있습니다. 케이블도 늘어져 있어 살아있습니다. 안 녹았습니다. 자, 그럼 2번째. 과연 이 밑에 눈으론 보이지 않는 고열의 흔적이 있나 한번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캐나다 잠수함이 퇴역한 미 군수 지원함을 어뢰로 타격하는 영상입니다. 잠수함이 보이죠? 역시 발생한 물 기둥은 견시 데크에 닿지 않습니다. 여기에 물이 닿지 않았다고 폭발이 없었다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곧 열 영상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자, 여러분, 까만색 열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옆에 연기가 발생하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보통 이런 훈련에서 림팩 훈련이나 신캐스 훈련에서 표적함으로 쓰는 배들은 어뢰를 마지막으로 쏘고 그 전에는 포탄하고 미사일을 좀 씁니다. 먼저 가라앉히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포탄이나 미사일로 인해서 내부 화재가 이미 발생한 배고 그렇다는 것은 이 배가 데워졌다는 거예요. 뜨겁게. 그런데 그 내부의 열, 배 내부의 열이 해수를 데우진 못합니다. 더군다나 아까 봤을 때 어뢰 피격으로 인한 어뢰가 데운 물의 고열의 흔적도 안 보이죠. 자, 마지막 순간까지 안 보입니다. 고열은. 이번엔 연구자료 한번 보시죠. 폴란드 해군의 수중 비접촉 폭발에 대한, 그러니까 수중 폭발에 대한 연구 자료입니다. 빠르게만 보실게요. 먼저 접촉 폭발 시의 이야기입니다. 보시죠. 접촉 폭발 시에는 가스와 고열의 폭발물이 플로우에서 안으로 들어간답니다. 배 안으로. 그래서 cause great damage, 큰 데미지를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그럼 비접촉 폭발 시를 보시죠. If, if the explosion takes place at some distance from the ship's hull making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접촉 폭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then we refer to this as a non-contact explosion. 이걸 explosion이라 부른다. 비접촉 폭발이라 부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시면 and there is no direct interaction of high temperature. 고열을 전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연구 자료에. 그리고 앞에 as the gas bubble is not in contact with the ship,
the product explosion do not penetrate into each로 돼 있죠. 어떤 작용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선체의 고열은 비접촉 폭발의 경우에요. 그럼 과연 신상철이 주장한 떡이 된 토렌스함은 무엇인가? 가져왔습니다. 이 토렌스함이에요. 얘가 영상 같이 보실게요. Shockwaves reduce the boat's midsection to a floating pile of debris. 이제 신상철이 주장한 떡이 됐다는 절단면이 나옵니다. 보시죠. 하얗습니다. 하얘요. 그 여기 케이블 살아 있습니다. Power of this modern war machine. Miles off the 이건 다른 영상입니다. 절단면 먼저 가서 빠르게 보시죠. 자, 그냥 화질이 어두워서 이렇게 된 것 뿐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끈 같은 게 내려와 있습니다. 끈 같은 게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요 화질이 좀 나빠서 까맣게 보이는 것들, 요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보통 이런 훈련을 할 때는 어뢰만 맞추는 게 아니라 미사일, 함포 먼저 맞추고 마지막으로 어뢰를 맞춥니다. 표적함이 아까우니까. 이 안에 있는 게 그을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포탄이나 미사일에 의한 그을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분명 절단면은 하얗습니다. 여기 위쪽에는 잘 보이는 곳은, 빛이 닿는 곳은 하얗습니다. 그렇다면 신상철이 주장한 이 달군 쇠를 물에 넣었을 때 열이 보이는 건 무엇이냐? 열은 당연히 보입니다. 그 경우에 용접을 한 철판을 물에 담갔다가 칙 하는 소리가 끊겨서 꺼내서 손으로 만지면 표피 벗겨집니다. 이미 달궈진 쇠는 식는데 몇 분 걸려요. 근데 수중 폭발은 다르죠. 아까 연구 자료 나오잖아요. 선체에 열을 전달할 수 없다고요. 애당초 열이 전달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선체 자체가 달궈지지 않았으므로 그 열은 바닷물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상철은 왜 이런 말 할까요? 첫 번째, 토렌스함의 절단면이 화질로 인해서 불분명하고 안에가 더러워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어뢰가 터지면 안에가 그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일부러 철을 뜨겁게 달궈서 뜨겁게 달군 쇠가 물 안에서 식는데 몇 분 이상 걸리는 것을 알고서 대중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저렇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반박 자료에 대해서 신상철 대표에게 이미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계속 주장할까요? 하나입니다. 신상철 씨는 천안함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책도 팔고 유튜브 후원도 받고 자기가 언론사도 열어서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광고도 받고 광고 수익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상철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